도쿄로 가려던 항공기 승객들이 목적지에 23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항공사는 기상 악화 때문이라는데 승객들의 불만이 큽니다. 대구 시민주간이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날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2.2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5살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갇혔다 1시간 반 만에 발견됐습니다. 통학버스 안전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어린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들 언제쯤 안심할 수 있을까요? 대구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5살짜리 아이 혼자 1시간 반 동안 방치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4살 난 아이가 폭염 속에 이 통학버스에 방치됐다가 중태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안전 규정은 어디에 쓰려는지 잊을만 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5살 유진이가 한 달 가까이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유치원 통학버스에 1시간 30분가량 방치됐다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차량 안에서 누가 막 울면서 소리를 치면서 창문을 두드리는 거를 발견하고 또 아이가 갇힌 걸 알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잠겨 있더래요. 야외 학습을 다녀온 뒤 점심을 먹고 하원 시간이 될 때까지 유치원에서는 아이가 없다는 것도 몰랐다며 불안에 떨었을 아이 생각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시간마다 깨고 울고 머리를 박고 엄마 문 닫지 마, 문을 못 닫게 하고 불 다 켜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 보면 진짜 마음이 무너지고. 유진이 어머니는 전체 원생에 이를 알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과 치료비 지원 등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유치원 측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교육청에 신고했고 치료비 지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외상적인 그런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더 이거를 별일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넘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7월 폭염 속에 4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8시간 갇혀 중태에 빠진 이후 하차시 잔존 인원 확인 등의 안전 지침이 전국교육청에 내려졌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25일 날 다 학부모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 다 이야기하기로 대구에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대구시 교육청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학교 법인의 원장과 교사 징계를 요청하고 교사와 운전기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에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CCTV 의무화, 인명피해 발생 시 폐원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는 가운데 자꾸만 반복되는 통학버스 안전사고 탓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지 오늘로 꼭 110년이 됐습니다. 다음 주 28일은 대구의 자랑, 2.28 민주운동 5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구의 이런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구 시민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일제의 경제권 침탈을 막기 위해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자유당의 부패에 항거하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1960년 2.28 민주운동. 대구시가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오늘부터 민주운동이 일어난 28일까지를 대구 시민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참여와 저항 같은 대구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을 되살려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자는 취지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요. 또 2.28 민주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 대구 시민이 함께하고 또 후배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구 시민주간 첫날인 오늘은 110년 전처럼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문이 낭독됐고 신문자료와 영수증 등 그날의 자료가 전시됐습니다. 시민주간 마지막 날인 2.28 민주운동 기념일까지 세미나와 포럼, 골든벨 퀴즈 대회와 가요제 등 시민 축제회장이 펼쳐집니다. 근간으로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우리 이번에 시민주간 선포는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여기 있어서 그냥 사는 건데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좀 신기했어요.
한 조사에 의하면 2.28 민주운동을 모르거나 이름 정도만 들어봤다는 비율이 대구에서만 30%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시민주간 사업을 확장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구 시민 정신을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대구 시민주간은 국제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2.28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2.28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이 1년이 다 돼가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조원진, 홍일학 의원 등 18명의 국회의원들이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은 제출한 지 8달이 되도록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조차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주관기관인 국가보훈처 역시 2.28 민주운동이 4.19 혁명과 의미가 중복된다며 국가기념일 지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효과성, 필요성,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념일, 유사한 기념일과의 그런 정체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검토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야지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국가보훈처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결의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탄핵 정국에 휘말려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보훈처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주관부서인 보훈처에서 요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이것이 국민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큼 국가기념일이 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2.28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정말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구시도 2.28 민주운동의 위대한 시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시민주간을 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해 대구 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와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가 오늘 업무 협약을 하고 19대 대선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위원회는 과도한 중앙 권력 집중이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만들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대구 통합공항 예비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가운데 이전 예산이 7조 2,500억 원에 이르는 통합공항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협업과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전 사업비를 감당할 민간 사업자 선정과 대중교통 노선을 포함한 접근성 향상, 공항의 규모와 취향 노선 확장을 논의하고 예산 확보와 특별기구 운영에도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보수 정당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만 4.12 재보궐선거 경북 지역 출마 예정자 대부분은 여전히 자유한국당 공천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김재원 전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자 공무원이 당적을 유지할 수 없어 탈당한 뒤 이달 초 입당 신청을 했지만 보류되다 최근 입당이 결정됐습니다. 김 전 수석의 입당으로 4.12 상주 군의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박영문 전 KBS 미디어 사장과 성윤환 전 의원, 그리고 등록 예정인 김진욱 전 울진경찰서장, 배익기 씨까지 모두 자유한국당 공천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이번 재선거에 반드시 후보를 낸다는 입장이지만 인물난을 겪고 있습니다. 의성 출신 김희국 전 의원을 내세우려 했지만 김 전 의원이 고사하고 있고 박영문, 성윤환 두 예비 후보도 접촉하고 있지만 당적 이전이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영태 지역위원장으로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참신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 속에 각 당의 공천자 결정이 당락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4.12 시군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자유한국당 쏠림 현상입니다. 군의 군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3명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7곡 군의원은 2명이 자유한국당, 1명은 무소속입니다. 구미 시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한 달째 등록자가 없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에서 도쿄로 출발한 TA 항공기가 기상 악화 등으로 12시간 만에 다시 대구공항으로 돌아오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23시간 만인 오늘 목적지인 도쿄에 도착했는데 승객들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나절 만에 다시 대구로 돌아온 승객들이 오늘 새벽 기내에서 짐을 챙기고 나가려는 순간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티웨이 항공 211편이 현지 기상 악화로 4시간 늦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승객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새벽 3시 반 다시 대구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티웨이 항공편은 저녁 6시 40분 기상 악화로 목적지인 도쿄 나리타 인근 공항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6시간 동안 활주로에 대기한 뒤 오늘 새벽 1시쯤 다시 나리타 공항으로 출발했지만 착륙 허가를 받지 못해 30분 동안 선회하다 결국 대구공항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저희가 확인한 거는 기상 악화 및 나리타 공항 커피로 인해서 착륙 허가를 받지 못하고 다시 이제 회항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82명의 승객들이 꼬박 12시간 동안 기내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일부 승객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런저런 설명 없이 계속 활주로 안에서 4시간, 6시간 가까이를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안 오고 그 후에 항공사에서 조치해 준 것은 3만 원입니다. 3만 원. 그 안에 이제 갇혀 있는데 다 구매를 해서 먹도록 하더라고요. 담요까지 사서 해야 돼서 애들이 조금 힘들었어요. 항공사 측은 오늘 아침 8시 대체편을 통해 승객 182명 가운데 144명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했고 나머지 38명에게는 여정을 변경해주거나 취소할 경우 환불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승객들은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도쿄를 23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에 도착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해 성차별 관행 때문에 비난받았던 금복주가 거래처로부터 상납금을 받은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지난번 성차별 문제 때처럼 이번에도 일부 직원의 문제라고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민의 성원으로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반칙을 일삼고 있어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범시민적인 불매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대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두고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중구청이 어제 3차 협의회를 열었지만 동성로를 주장하는 추진위와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중앙도서관 구간이나 3.1운동길 주변 쌈지공원 등을 내세우는 중구청의 입장이 맞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진위는 중구청과 합의가 안 되면 3.1절에 동성로에 소녀상 설치를 강행할 입장이어서 상인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만으로 가족을 부양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마다 최저임금을 보완한 생활임금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과 울진이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올해 법으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 선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사실상 최저 생활이 힘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80여 개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비해 금액이 10에서 30%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경북 지역에선 그동안 제도 도입이 미뤄져 왔는데 포항시 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2015년 포항시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하도록 했지만 포항시가 조례로 정한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자 시의회가 다시 나선 겁니다. 차상위 계층 정도의 급여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걸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급여 수준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포항시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900여 명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활임금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20%가량 높은 7,700원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포항시 업무 위탁업체와 공사 용역업체의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민간으로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만 주면 다 되는 것으로 이제 오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시행하고 민간 부분들도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포항시 생활임금 조례는 다음 달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울진군도 최근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는 4월에 가결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경북에서도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 성서공단 주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구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 외국인력지원센터 이전 개소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옮겨서 이분들에게 좀 더 나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이전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져 더욱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이 정부 3.0 지자체 거점 사업에 선정돼 선도적인 사업으로 인정받은 인문학 마을 만들기를 고령군에도 보급하기로 하고 오늘 고령군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칠곡군의 인문학 마을 만들기는 현재 24개 마을에서 진행 중인데 오늘 고령군과의 협약 체결로 고령군에서 마을 리더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등 그동안 쌓은 인문학 사업 노하우를 고령군에 전수할 예정입니다. 경산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오늘 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어디고 나눔 봉사단을 발족했습니다. 30, 40대 젊은 층 위주의 23명으로 구성된 어디고 나눔 봉사단은 앞으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다양한 곳에 곧바로 출동돼 봉사활동을 하고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 의회가 대구시교육청과 밀실 야합으로 교육박물관 건립을 위해 각본에 따라 대동초등학교 통폐합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육아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대구시 교육청은 계약에 임박해 벼랑 끝 전술로 밀어붙였다며 내일 본회의에서도 야합이 지속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우동기 교육감의 지적 쌓기에 대구시 의회마저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며 함께 대구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한국 델파인 이레 오토모티브가 중국 회사와의 합작을 이유로 회사를 분할 매각하려 한다며 매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역의 대표적인 제조 공장인 이레 오토모티브가 일방적으로 분할 매각되면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기 경북대학교 병원장으로 2명이 최종 후보로 압축된 가운데 연임을 노렸던 현 조병채 원장은 탈락했습니다. 경북대병원 이사회는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어 새 병원장 후보로 정호영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박재용 칠곡 경북대병원장을 선정했습니다. 이사회가 이들 두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인사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한 명이 새 병원장으로 임명돼 4월 16일부터 3년간 경북대병원을 이끌게 됩니다. 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에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달 24일 최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며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최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 인턴 직원이던 황모 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직시키려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한 접착제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 660여 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있던 화학제품이 타 연기가 크게 일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전국 유일의 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산문명고는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연구학교 신청 기한을 지난 10일에서 15일로 연기해 연구학교를 지정한 데 이어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제공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정화 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는 지난 17일 개인 요양시설의 수당 삭감을 건의하며 경북도 의원들에게 부당 청탁을 한 혐의로 법인 요양시설 임원 5명에게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해줄 것을 대구지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